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빅 이벤트 오는 금요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준석 네. 돌풍은 여전하죠? 맞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꽤 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기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컷오프 이후 본선에 5명이 올라온 다음에 본선은 아무래도 당심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요. 네네. 70%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중진 의원들에게 좀 힘이 기울면서 백중세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지만 네. 아닙니다. 이번에는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당직자들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안 돼도 큰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벤트 효과가 네. 젊은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당이 완전히 뒤집어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중진이 당선돼도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진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네. 네. 당이 한번 확 개혁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걱정을 또 당직자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당원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오던데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봐도 되겠죠. 흥행은 대성공이죠. 네. 민주당이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네. 흥행은 대성공이고 다만 이 중진 의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좋아요. 이제 젊은 당대표가 한번 쇄신과 혁신의 분위기를 확 다잡는 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보지만 네. 정말 잘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럼 차기 대선을 잘 치러낼 수 있겠는가. 네. 되는 것과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건 또 이제 이번 11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돌풍의 여세는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한 이제 D-3이잖아요.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지금 10일까지 모든 모바일 투표는 다 끝나게 되고요. 네. 집계가 완료되면 11일 날 이제 발표만 남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변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후보 대 나머지 중진들과는 상당히 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건데 네, 보수의 심장에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보수의 심장에서 아주 돌직구를 날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보수의 심장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우리 당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는데 여기에 TK 사실은 주호영 이 후보를 비롯해서 한 60% 정도가 영남권의 당원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 당원들이 중진 중심으로 뭉치면 주호영 이제 후보나 혹은 적어도 나경원 후보 정도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TK 민심도 이준석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돌풍은 이제 태풍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나경원 후보와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해요. 네네.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당에 관한 노선과 정책으로 공방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제 주호영 후보가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이끄는 원정대장이 동네 뒷산만 올라갔던 인물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경륜 싸움을 걸었는데 이걸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맞받아쳤죠. 803만 5번 올라가 본 인물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텃밭 좋은 대구에서만 내리 5선을 했던 주호영 후보를 그냥 완전히 짓밟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와의 드라이브가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역시 윤석열 전 총장 누가 모셔와서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나경원 후보가 개판 논쟁을 걸었죠. 유승민 게 아니냐.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면 유승민 후보가 대권 도전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분류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개파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안철수 대표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노선이나 정책 경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30만 명 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방 주로 이제 마타도가 문자로 발송됐다는 의혹을 이 후보 측이 제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 당의 이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음모론을 제기하네 이렇게 발끈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또 받아쳤죠. 아니 난 누구라고 특정 후보를 지목한 적이 없는데 왜 나 후보가 유독 화를 내시느냐 찔리는 게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방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터졌죠. 네.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바는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건 망상 아니냐. 망상에 대해서도 내가 답을 해야 되느냐. 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뇌피셜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경원 후보가 또 출연이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 나경원 후보는 정치 생활을 내가 꽤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망상과 모욕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제 치열함을 넘어서 과열됐다가 이제는 고열로 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늘 용광로 전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정말 용광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서 네, 사흘 동안 어떤 또 막말이 나올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되든 당의 분열이 혹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걱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되면 낙승을 하는 셈인데 네. 그 이후에 이 중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게 큰 숙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이제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할지 혹은 뭐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뭉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네. 하지만 아닐 것이다. 지금 이 내상을 봉합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렇죠. 젊은 당대표가 등장했는데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정풍운동 같은 게 벌어지게 된다면 중진들이 또 다 마치 검찰 인사처럼 다 줄줄이 이제 뒷방으로 가야 하거나 네. 직을 내놓아야 한다면 여기서 또 당내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구상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 지금 현재 남은 사흘 동안 이제 선거의 변수가 뭐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다 이적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적은 이준석 자신밖에 없다. 사흘 동안 이제 이 무리한 막말이라든가 문제만 야기하지 않으면 결국 당권을 거머쥐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당을 잘 봉합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당 밖에 기다리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복당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복당을 시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원로 중진 세력과 이 신진 당권의 격돌 혹은 뭐 화합, 경쟁과 협력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참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당이 카오스로 빠지는데 그래도 민심은 당심과 더불어서 좀 커다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확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흘 사이에 네. 주호영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 혹은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또 파란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인간적 친분을 상당히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윤 전 총장이 좀 불이익 받지 않겠느냐 이런 자락을 계속 깔고 있거든요. 네. 경선에서 불리하다 등등. 근데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 잘 모시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흑색선전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서 비슷한 연배인데다가 법조계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통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이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흘 동안 아마 관련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굉장히 적다. 알겠습니다. 희박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의 합당 입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합당해서 좀 몸값을 올리려고요. 네. 이 지역 위원장들도 새로 모집을 하고 조금 전국당의 면모를 갖추려고 했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비례정당에 불과하거든요. 네. 조금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면서 경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독자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때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이거 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높아졌죠 지금. 네. 높거든요. 거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네. 물론 윤 전 총장의 측근은 확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 제3지대의 독자 세력화를 구축하거나 신당 창당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자원의 이제 문제도 그렇고요. 네. 결국은 국민의힘을 접수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부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어쨌든 평당원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프리미엄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국민의힘과 합친다.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는 1단계 전략은 최대한 정권 교체를 돕는다. 두 번째, 만에 하나 무슨 급변 사태가 터져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엎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자기가 이제 이 대체 주자로 나선다. 네. 이런 정도의 전략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몸값이 위축되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이 흥행의 부러움에 이번엔 또 너무 큰 파장이 일고 있어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결과가 의원 12명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고 나왔어요. 하필 이번 주에 이 결과가 나오면서 네. 민주당은 무슨 이제 부패 비리 정당, 노후화된 정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새로운 힘으로 좀 탈바꿈하는 정당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분위기가 너무 정반대라서 대비돼요. 근데 민주당이 미래를 위해서는 잘한 거예요. 지난 3월 재보선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한 민심 악화에 LH 사태까지 터지자 지금 이제 야당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받아보자. 그랬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으면 이 국회의원들도 처벌을 받자.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아니 여당이 문제니까 여당이 먼저 받아라. 결과 보고 우리는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넘긴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제 직계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800여 명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쯤 지나서 어제 국민권익위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의원 명단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근데 이제 의원 본인 명의로 된 것은 6명. 배우자 명의 5명. 직계가족이 1명. 그래서 12명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명단을 민주당에 통보하는 한편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 내에 지금 부동산 투기 합동수사본부가 있거든요. 여기로도 자료를 이첩했습니다. 이게 내일 넘어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 지금 바빠졌어요. 현역 국회의원 17명이 수사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명은 중복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23명. 이 중에 적어도 12명은 민주당. 그럼 11명은 다른 당. 야당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도 관심이 주목되는데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12명의 명단을 다 공개한 거예요. 12명 명단 다 공개하고 모두 다 탈당 권유. 지금 뭐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을 나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비례대표는
출당입니다. 네네. 탈당을 하면 이제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네. 당에서 쫓아내는 건데,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아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서 의혹을 받는 것이지 네. 법적으로 유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된다면 유죄가 나와야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요. 네네. 또는 이제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피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당을 떠나서 본인의 결백을 소명하고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지 이 탈당 권유가 징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게 탈당 권유라는 자체가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지 않느냐, 이런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이제 결단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 국민적 의혹이 커진 만큼, 네. 그럼 이제 수사와 어떤 기소 여부를 통해서 이 의원들은 각자 이제 자신의 결백을 이제 확신한다면 살아 돌아와야 되는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혼나야 되는 수순이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 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단 공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단을 공개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의당이 또 받아치고 나섰습니다.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요. 네. 애초에. 네. 그러니까 감사원은 국회의원 감사하는 기구가 아닌데 네. 왜 굳이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하는지 그 자체가 꼼수 아니냐, 네. 이렇게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는 못 맡기겠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살살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들어가면 세게 털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불안감이 일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번 주는 세게 때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제 어쨌든 전수조사를 받은 만큼 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고 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묻게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누가 되든 신임 당대표의 첫 번째 임무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가 아니겠느냐.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같은, 지금 민주당은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였잖아요. 이런 그렇죠.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까요? 7년간이고 현역 국회의원과 네. 그 직계가족 정도를 대상으로 해야 비슷한 수순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첩받은 내용까지 2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 네. 11명은 야당 의원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의 반반 동수로 네. 여당 의원 12명, 이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입니다. 네. 야당 의원이나 그 가족 11명. 그럼 비슷한데 야당 의원에서 더 많은 수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수사로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정치적으로는 대선 가도에서 불리한 입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원이 아니라면 그 어디서라도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되지 않겠나. 네. 근데 그 기구가 어디가 되겠는가 하는 게 관건으로 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 금요일에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가 아마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걸려서 밝혀지기 전에 먼저 한번 거르자. 네, 자진납세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게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관련해서 공방이 네네.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서 흥행에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이제 일제히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네. 처음에는 전재수 의원 정도가 얘기했는데 네. 탄력을 못 받고
빅3 중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그냥 원칙대로 해라.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급해졌고요. 네.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최문순 지사도 대권 도전 선언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이 다른 주자들이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주장하자 여기에 편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원칙대로 9월까지 본선 주자를 뽑자는 입장은 이제 이재명 지사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파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경선 연기 문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요즘 정책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래된 소신이죠. 기본소득.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또 대권의 이제 공약으로도 주창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당내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폄훼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약간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이라는 걸 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거고 안심소득은 선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또 진보 대 보수의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싸움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일 오세훈 시장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비판하고 있던 와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소득은 거짓말이다. 차라리 공정소득으로 가야 한다. 네. 그래도 새로운 안을 냈어요. 그렇죠. 또 여기다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다 틀리다. 우리가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을 놓고 안심소득, 공정소득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공약을 앞두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지 꽤 흥미진진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계속 언급이 되는 거니까 더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일단은 좀 이 설전에 능한 유형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싸움이 벌어지고 논리싸움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꽤 강세를 가지고 우위를 점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 싸움은 한 차원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공적인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기본소득 논리가 허물어진다든가 네. 국민들이 관전하기에 저거 좀 허구에 가깝네. 빛 좋은 개살구네. 이렇게 네. 된다든가 네. 또는 여기서 조금 논쟁이 격해졌을 때 과거 이재명 지사 특유의 조금 이제 불편한 거친 네. 언사가 나오면 네. 이거는 마이너스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젠틀하고 인내력 있게 네. 이 기본소득의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상대가 아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 빼고는 그러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적인 분위기인 거죠? 뭐 적극적인 긍정이 있고 약간 느슨한 긍정이 있지만 네. 대체로 경선 연기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흥행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흥행 포인트를 좀 뺏어와야 되겠다. 아, 네. 근데 여름부터 대권 이야기 하다가 네. 9월에 덜컥 본선 주자를 정해버렸는데 지금 야권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언제 들어올지 확인되지 않았죠. 네. 안철수 대표 언제 합당할지도 확인되지 않았죠. 11월까지 뽑는 걸로 돼 있는데 더 늦춰버리면 네. 야권 통합 단일화가 사실 12월, 1월, 2월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컨벤션 효과를 야권에게 다 뺏기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런 걱정이 민주당 내에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선 연기론이 어쩌면 지금은 솔솔 피어오르지만 네. 잠시 후에는 조금 걷잡을 수 없이 세질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룹시다. 한 2달 미룬다고 대세에 뭐 지장이 있겠느냐. 네. 통 크게 양보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또 꽤 이게 응집력이 세거든요. 네. 근데 뭐냐 우리 이 지사 이 후보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게임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내분 상황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도 선출이 되고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땐 또 그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일단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